한국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안우사입니다. 이번 답사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 왔거든요. 이번 답사는 역사 답사이고 그리고 휴식 취하는 이런 답사인데 잠깐 앞부분에서 고유제가 있습니다. 이 고유제는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서 고유제를 지내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1916년에 월곡 차경석께서 24방주제를 만듭니다. 24절기를 가지고 조직을 하거든요. 그리고 1917년에는 일제 그 헌병대로부터 요시찰 조선인 갑종이라는 그 아주 그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낙인찍혀가지고 계속 그 따라다니면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또 그 임시 검속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요시찰 그 조선인 갑종이면은요 그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11분 인물이 다 그에 해당해요. 김제 출신 정노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도 그 요시찰 조선인 갑종에 해당해요. 그 정도로 이제 불량 선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이렇게 지정해서 계속 미행하고 임시 검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곡 선생께서는 정읍에 못 있고 결국 강원도와 경북 이쪽에 와서 이제 은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에 3.1운동이 거세게 일었는데 사실 보천교는 3.1운동에 가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교인들은 3.1운동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월 달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24방주를 60방주로 확대하는 고천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조그마한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작된 이 민중들의 조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고천제를 대황살록 고천제라고 합니다. 근데 대황산은 어디냐면 여기가 대봉산 대황산이라고 그래요. 황제 황자 이쪽에는 황자가 들어가 있는 산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황석산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이제 고천제 2번을 연거푸 지내는데 보천교 자료에는 이 대나무 숲 황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황제 황자에다가 위에 대죽자 변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대황살록 고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정립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동지 운주였는데 60방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참석을 했고 참석한 바를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서 쓴 책이 증산교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만식, 서만영 이 집이 서만식 그러니까 저번에 그 이 노인회장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서만식 씨 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집 후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후원이면은 바로 집 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엄청난 큰 고천제를 지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에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고유제를 올리고 답사를 시작할 요량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갑진년 5월 25세 월곡 차경석 성사님께서 1919년 1차 고천제를 올리신 대황산록에서 고유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고유제는 보천교 독립운동 역사의 활용 방안 학술 토론 워크숍과 보천교 독립운동의 성지인 함양을 답사하고자 대황산신령님, 월곡 성사님, 영형께 고하는 제사입니다. 고유제에 참제하여 주신 보천교 총정원 박수옥 원장님, 증산법종교 이청권 선생님,
그리고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과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요축 세차 갑진년 기사월 기축일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와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은 삶과 정성을 다해 이곳 대왕산신령님과 월곡 성사님 영연전에 고합니다. 백두산에서 발현된 성스럽고 충만한 한민족의 기운은 이곳 지리산 함양의 대왕산록에 이르러 마침내 푸르름과 열매의 옷으로 갈아입음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김인년 보천교 월곡 차경석 선사께서 이곳 대왕산록에서 고천제를 올리셨습니다. 선생의 고천은 600만 백성이 참여하는 부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해방 이후 민족의 뿌리에 기반을 둔 사상과 문화로서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계모년 3월 초 열흘 저희는 100년 전 성사께서 이끄셨던 부천성경 신정부 건설과 독립운동 정신을 전향하고자 성스러운 정화사에서 고천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정식 출범을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천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와 문화공연을 10일짜리 자리한 정읍에서 개최하여 성료하였으며 계속하여 학술로서 선양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의 안우상 박사는 33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연구라는 학위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근세 역사에서 잊혀진 월곡성사와 보천교인의 위대한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김인년 고천하신 월곡 선생을 기리며 다시 한번 600년 보천교인이 꿈꾸었던 부천성경의 뜻에 동참하려 합니다. 월곡 선생님의 후계로서 열속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차길진 회장의 가보년 신고를 올리며 그 위협을 이어가겠습니다. 삶과 신떡과 맑은 술과 청정과일을 공손히 드리오니 흥양하시옵소서.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은상 지어 올립니다. 큰집 후함 정회. 나는 석가모니의 법산에서 중산의 신안으로 터를 닦았다. 월곡의 인사로서 결국 큰 집을 짓겠노라. 나는 큰 집을 지금껏 이고 여기까지 왔다. 큰 집은 큰 솥이라 온갖 것이 용해될지니 큰 집 이름 후함 정해라. 큰 집은 선계라. 선계는 갈등도 싸움도 없는 선경이니 오직 서로를 도탑게 할 뿐이다. 직업이 종교라 함은 종교가 직업이라, 종교가 직업이라 함은 거추장스러운 옷 같으니 이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꽃이 다소 피었느니 지느니 함은 꽃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 신명 다해 피웠나니 그냥 바라보는 게 신선이다. 사람의 도가 부족하다, 도에 어긋나다 함은
사람에 대한 지나친 평가라.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윤명 씨의 허술함도 신선을 피우는 씨앗이다. 지협과 예단의 말로 모든 것 판단하지 말라. 말 아닌 웃음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지상지옥이 가깝다. 가식 아닌 환한 웃음은 지상선계의 꽃이라. 100여 년 전에 선계를 도모하였다.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영을 밝혔으니 선계가 더욱 견고할지니 오직 서로를 돕답게 하라. 내 이 옷을 20여 년 입었더니 해지고 낡았구나. 황천의 노예는 아직도 3년 더 입을 일 있다 하니 3년이 3천년 지상선경 이로세. 내 이 옷 벗는 날 사행, 사방, 사계가 온 옷 지어 입고 이 사방이 24절 후가 우후죽순이니 방주방주 60이라. 세상은 다시 10일의 무국 대운수를 맞게 되리라. 갑오년 9월 후암정좌에서 차계진 심고. 이것으로 대황 산신령님, 월곡성사님, 영양께 올리는 고유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유제에 참제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좀 휴식을 취했던 게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화림 계곡인데 이 계곡으로 해서 한 5개의 정자가 있어요. 당시에 뭐 문사들이 와서 시도 짓고 또 저녁이면 달 끌 때 달을 뭐 희롱하면서 놀았다 해서 뭐 농월정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자문화, 양반문화가 많은 데서 차을곡 선생이 이제 1917년부터 은피 생활을 하거든요.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1년에 보청교로서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해요. 도피성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보청교의 60방주 중에 이 함양 사람이 꽤 많아요. 이 함양 쪽에서 많은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운곡리에서 두 번째 고천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운곡리는 여기에서 더 떨어진 곳입니다. 함양 운곡리인데, 근데 당시에 그 월곡 선생이 우전마을에서 고천제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운곡리는 이미 일본 형사들이 깨고 있었고, 또 그 보청교 내부에서 이제 보청교를 배반한 이들도 계속 차을곡 선생을 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장소를 잡아라 했더니 밑에 있는 방주들이 반대를 냈어요. 이곳은 이 길이 하나뿐이고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대통과 같은 곳이다. 대나무 통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여기 막아버리면 어디로 나갈래? 그러니까 월곡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천교 장소가 수백 평의 땅을,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자료에 보면은 성곡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험석산의 성곡산이면은 이 산성이 있어요. 이 성자가 산성입니다. 산성에 있는 계곡일 거예요. 계곡인데 전에 이제 오 이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여기는 차를 타고도 가기 힘든데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렇게 여기에 상당히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 근방에다가 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높이가 2m 50의 어떤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로 만든 그 노끈으로 우물 정자로 구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방주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 백납, 초로 이렇게 불 켰어요. 그리고 회를 밝히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고천제를 지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일본 형사들도 와서 이 감시를 하고 했다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고천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선 총독부도 용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천제 전에 이상우라는 그 유력한 방주 하나를 잡아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 종로경찰서에서. 너희가 종교면 신고해라, 신고고 활동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방주회의가 열려서, 그러면 이상우 알아서 해라, 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상우는 서울로 올라가서, 이 고천제가 끝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명과 나라 이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조명은 도화, 나라 이름은 시입니다. 시국. 나라 이름은 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천제가 끝나고 나서 이상우가 서울에 가서 이 도화의 보자하고 천국의 천자를 따서 보청교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건 도화는 종교적인 어떤 상징성이고, 밖에 표방하는 종교명은 보청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청교가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천제가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 이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나라 이름을 선포한 곳은 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있었지만은 국내에서 나라 이름을 선포한 어떤 단체는 보청교밖에 없어요. 보청교가 시국이라고는 나라 이름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정립의 증상교사나 또 그때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은
천자 등극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극식. 이게 나라 이름이 선포하고 이제 월곡성이 천자로 이제 등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징성이 있고 당시 조선 한국의 민중들은 고충교야말로 유일한 구세주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정읍대흥리로 이제 이주해 옵니다. 이 황석산 고천제를 계기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읍으로 이주해 와요. 그래서 정읍대흥리는 한 500여호가 살았고요. 원래 7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신가들만 7집이 있었는데 500호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5,000여호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이반면에 바로 옆인데 진살리라고 하는 곳인데도 거기에 고충교인들이 한 10여호가 들어와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도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후손부터 지금 살고 있는데 대흥리에는 거의 뭐 지금도 한 70~80%가 고충교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상남북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흥리에 와서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경상남북도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어떤 이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양반 문화가 되게 널리 퍼져 있고, 근데 양반 밑에서 이렇게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조선 후기부터 계속 노력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양반은 신분이 아니거든요. 관념적이거든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뭐 족보도 사고 끼워넣기도 하고 뭐 공제사 접빈객도 하고, 그러나 양반이 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그 통로가 끊겼어요. 과거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정읍 대흥리에, 전라도 대흥리에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네 하니까 그쪽으로 온 것이죠. 이게 신분 상승의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라는 독특한 시대 상황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유일한 길은 차천자교 밑에 가서 사는 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석산 고천제 정확히 1921년 10월 상강날에 고천제가 열렸는데, 상가임은 뭐냐면은 그 제후국의 장수들이 군기를 들고서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 획기적인 어떤 퍼포먼스, 뭐 이벤트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분에 이제 저희가 있는데, 여기에는 끊임없이 깊은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어쩌면 이 근방에서 수백 평의 밭을 깎아서 거기에서 천제를 지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천제 지내고 나서도 끊임없이 일본 순사들 피해서 도망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충교 연역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관문을 뽑았는데요. 산준 촌로가 본시 기구 험준한데 여름철 장맛비로 사토는 질고, 그 다음에 완석은 그냥 뭐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큰 돌, 그런 돌이죠. 완석은 울멍줄멍하라 그랬어요. 울멍줄멍 것은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놓여있는 이 돌 틈 사이로 이렇게 걸어서, 이분이 거의 하루 저녁에 수십 리를 걸었다고 하니까요. 걷고 걸어서 또 교인집에 가서 묵고 또 걸어서 또 묵고, 그런 어떤 은피 생활을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고천제 지낼 때 3태 칠성이 나타났다고 나와있어요. 예.
이게 오후에 지냈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끼면서 이렇게 뭐 우레가 들리고 큰 우레가 들리고 해가 뭐 하늘로 솟구쳐서 뭐 하늘을 입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보천교의 신앙 대상이 그 11전 상광영 안에 모셔져 있는데 상광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거든요. 해, 달, 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는 달을 이제 그 강증산 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증산 선생을 뭐 옥황상제라고도 하고 또는 뭐 무슨 또 상제라고도 하죠. 옥황상제 말고 부천상제라고도 하고 뭐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이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모셔놓는 곳을 삼광영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삼광영이. 그리고 이제 이 북두칠성, 칠성은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두칠성도 하나의 신앙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광, 해와 달과 별 중에는 아까 북두칠성이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그 기록에 의하면 그 60방주 플러스 알파이니까 거의 뭐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그래서 민가에 다 들어가서 유숙을 했고 그래서 이 500명 정도가 여기 들어와서 고천제를 지낼 정도면은 아마 일본 경찰들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읍 대영리에 와서 살았던 그 최영단 여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도 여기 출신이거든요. 보존교 때문에 오셨어요. 박문기 씨 어머니. 근데 그분에게 이제 영적인 힘을 준 분이 그 누구죠? 여원주, 여원을 그분이 여기에 사셨는데 월국 선생이 여기 고천제를 지내면서 이제 경찰들의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원주가 차월국 선생을 만나서 까마귀가 떴으니까 얼른 피해라 하고 정보를 줘요. 그래서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원주 측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 경찰의 무기나에 고천제가 이루어졌고 아까 이상호가 서울에 가서 보천교 경성 진정원을 간판을 내걸었잖아요. 이게 이제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천제를 묵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고천제와 공개, 보천교 공개를 맞바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경석 월곡 선생님으로서는 고천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비밀 결사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천제를 지내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제 비밀 결사에서 벗어나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은 경찰들과 뭐 여러 가지 뭐 조건하에서 타협을 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뭐 기사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혹시 이제 요즘 지나간 역사들을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일본 쪽에도 이런 기록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왔고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와서는 힘들고 이제 많은 사람 연구자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 박사님 말씀에 제가 보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수옥입니다. 이 보천교회는 지금 교조는 징산천사입니다. 강징산인데 우리는 뭐 강징산 이래 안 합니다. 보천교회에서는 그냥 천사님이라 그러지. 강징산 이래 안 하고 천사님이라 하고 우리 월곡성사는 이제 차월곡 뭐 이래 안 하고 월곡성사라고 부릅니다. 월곡성사님이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보천교회 그 할 때는 일제 탄압을 받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월곡성사께서는 늘 숨어 다니서 별 체포를 다니니까
밤낮없이 체포하니까 숨어서 곳곳을 어디에 뭐 기술 안 다니는 데가 없다 그러시거든. 우리 할아버지 얘기 들었으면 저는 할아버지 자꾸 하실 때 제가 18살 먹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한 걸 전부 다 문의를 다 해봤어요. 그때 연역사 책을 제가 다 읽어보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질문할 것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그러면 연역사에 대한 것도 제가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은 원하지만 책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누구보다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청교의 역사를. 뭐 연역사라 하니 보청교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상하권이 있다가 뒤에 속편으로 또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천교에 지금 삼광령을 모신 데는 다른 게 아니고 천지 1월 성심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모시고 이제 1월 성신인데 이제 삼탑을 모시놨거든요. 삼광령이기 때문에 복판에는 이제 제일 복판에 위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징산천사님을 모시는데 생전엔 내가 그이지만 또 사후에는 옥황상제라고 직접 생전에 말씀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뭐 아시죠? 그 책자에다 기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책자도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말씀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직접 그거 들을 수 있으니까. 직접 천사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월곡 성사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월곡 성사는 연세 차이도 뭐 10살 차이도 안 난다 했는데 7살 차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자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월곡 성사님의 직접 제자라 집지까지 했고 그거 다 했었기 때문에 환하게 아시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얘기 듣는데 보면은 뭐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그러는데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천지 1월 성신입니다. 모시놓은 게. 이제 지금 복판에 우리가 장을 먼저 드리거든요. 그 이제 뭐 생전에는 강징산 천사인데 징산천사인데 지금 우리는 보청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부릅니다. 생전에는 천사님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호칭하는 옥황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장을 복판에 제일 먼저 드리고 이제 오른쪽에 드리고 이쪽에 드리고 이쪽에 이제 칠성사 드리고 이제 구천 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보청교에서도 증산 선생님을 신앙 대상으로 삼지 않는 쪽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청교 중앙본소라고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수업 원장님은 소위 세칭 구파라는 곳에 그 보청교의 그 총정원장님, 총정원장이라고 하고 총정원장. 삼원장이 보청교에 지금 예. 체제가 어떠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월곡 성사 생전에는 이제 체제가 다 뭐 방주 체제도 있었고 뭐 육시 여러 번 바뀌어 왔는데 육시 방주 체제를 계속 해나왔거든요. 많이 해나왔는데 이제 해방 직후에 그때 이제 일제 탄압을 받아가 폐쇄가 됐다가 해방 직후에 다시 재개문을 재개문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이제 보청교도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게 재개문 이후에는 이제 그 삼원 육사제입니다. 총정 원장이 이제 전체 관리를 하는 보청교 전체 관리하고 총령 원장이 있습니다. 총령 원장은 외무로 보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외무부 장관 한 가지죠. 외무로 보는 분이고 이제 협정 원장이 있습니다. 협정 원장은 모든 이제 교인이건 교인 아이건 화합으로 이제 화목하게 모든 뭐 누구라도 화합하게 교인 뭐 어떤 누구라도 신앙하겠다 하면 다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협정 원장이 사무원장이 육사는 이제 그 요새 같은 뭐 행정단위 한 가지죠. 이제 뭐 전문 사장이 있고 저쪽에 조금 얘기해봐야 다 모르실 것 같은데 6분이 이제 전부 책임을 맡아 합니다. 그 경리 사장은 이제 돈만 책임하는 사람이고 전부 사장이 돼 맡을 사자 이런 장이니까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교 내에서도 증산 선생님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쪽이 이제 우리 총정원장이 있는 교파이고 그렇지 않는 또 교파가 있고 대순진리의 쪽은 아까 증산 선생님을 구천상제로 그 다음에 조철제라고 하는 분을 옥황상제로 그 다음에 박한경이라는 분을 석가모니에서 조항사의 그 누구죠 옛날 조선시대 그 승려 진묵에서 이제 거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죠? 대순진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강증산 계열의 각 교파마다 또 신앙 대상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리고 어쨌든 원래 증산교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강증산 선생을 차월국 선생이 대흥이로 모셔온 게 1107년입니다. 여기에서 천지공사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월국 선생의 이종 누님, 이제 미망인이었는데 강증산에 소개를 해서 강증산 선생은 셋째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게 선도교 태월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선도교 태월교가 이제 교세가 커지니까 이제 차월국 선생이 조직가잖아요. 원래 동학을 했던 분이에요. 조직을 하니까 거기에서 김영렬 선생이 떨어져 나가고 1116년 고판내 씨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각각 선도교 태월교라고 또 하는데, 그때 당시 뭐 신문이나 일본 정보 기록에 보면은 선도교 태월교는 모두 차월국 선생의 교단을 말했어요. 그리고 1116년에 24방주를 조직하니까 말하자면 차경석 선생이, 차월국 선생이 실질적으로 선도교나 또는 태월교를 주도한 거죠.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고천제가 있고 나서 이제 보충교가 이제 공개를 하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됩니다. 탄압이 시작돼요. 이걸 이제 일제 종교 선도주의라고 그래요. 지하에 있던 종교를 들춰내가지고 때려잡는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내분을 일으키고 또 민중과 괴리감을 갖게 하고 하면서 점점 괴멸되어 가죠. 그러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내분을 겪으면서도 이 조직을 또 왕성하게 이렇게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서 1923년에는 물산장려운동을 사실상 거의 뭐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32년에서 35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자진, 뭐 정의부, 의열단 계열에 돈을 뭐 기록상 분명히 나타난 돈 한 10 몇만 원이 흘러갑니다. 10 몇만 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백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충교의 민족운동을 이렇게 봅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일제 강점하여서 그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을 때 보충교가 유일하게 했다. 그리고 보충교가 해체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보충교 반개 교단들이 신국가 건설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서 기소되고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수십 명이고, 기소당해서 형을 산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준 사람이 155명입니다. 이것은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천도교든 그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우리 보천교는 이제 유불선 3도 통합 종교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뭐 보천교 하니까 보천교 그건 줄 알았는데, 유교, 불교, 선도, 3도 그 때문에 우리 책자에도 선지포태하고 불지양생하고 유지욕대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유불선 3도 통합 종교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천교는. 그리고 이제 보천교는 정식 명칭을 말하면 보천보화대도입니다. 보천보화대도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보천교이랍니다. 우리가 무슨 만약에 우리 보천교인이 돌아가시가 지방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보천대화대도 이제 그 자기 책임이 있으면 무슨 방기 무슨 이 명칭이 있거든요.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을 그 사람 입춘주 같으면은 보천대화대도 입춘주 그랬습니다. 입춘을 걸었었는데 그걸 내가 말씀 잘 못 드리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랬거든요. 아버님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천보화대도 남방주. 내가 말로 잘못한다. 견고
현고 해놔놓고 제가 지방을 쓸 때 현고 쓰고 보천 대화대도 남방주 부운 이랬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현비 해놔놓고 그걸 써놔놓고 이제 보천 도화대도 춘방주 우리 어머니가 춘방주 범천 춘방주이기 때문에 춘방주 분성 배씨 신이 이랬습니다. 지방 쓸 때. 아, 그 분성 배씨. 분성 배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 분성이 어디 지역 이름이죠? 분성이 김해 고호가 분성. 김해가 예. 원래 옛날에는 이제 분성이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김해 배씨나 같습니다. 예. 근데 원 그 번호는 이제 시조는 그냥 경주 그 일본이고 경주가 육부촌장 후수부예거든. 예, 몇 년 전에 저희가 김지영 선생님이랑 우리 이훈상 이사장님이랑 월국회 회원들이랑 와서 여기에서 천재를 한번 지냈었어요. 예, 천재를 지냈고 아무튼 뭐 그래서 보천교의 제2의 성지다 함양이 이렇게 저는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아이고 후이지 애기 때 만나지고 5년 됐냐? 워크숍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어때요? 좀 여행 괜찮았나요? 먹겠습니다. 사실은 합사라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데 오셔가지고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 기획을 했거든요. 이번 사실 그 충계 답사를 저희 처음에는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이사님께서 가장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월곡회 월곡 책임성 기념사업회와 같이 하자. 그 매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오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노령협동단 연구에서 우리 월곡 책임성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을 정상품 무식자 하는 시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심을 또 굳이 또 월곡 기념사업에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시라고 해서 이번 답사에서 점심은 월곡 기념사업에서 이렇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저희가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전국시에서 받은 모주사업비에서 여기 답사비가 한 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임원들 또 회원들이 십시일반 150만 원, 나머지는 저희 이제 법인 통장에서 끄집어낼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저희 뭐 부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월곡 기념사업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저희가 뭐 이런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뭐 워크숍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여기에서 편안하게 서로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면서 친교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왕에 이제 이런 모임을 가졌으니까 워크숍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보청교 독립운동 역사의 활용 방안 학술 토론과 관련해서 잠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개사라고까지는 없습니다만 이번 이제 보청교 독립운동 역사 활용 방안 학술 토론에 관한 상의를 드리고 끝나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는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부가세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읍사공원에 있는 학생 수련원인가요? 작년에 했던 그쪽이 좀 오히려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할까요? 학생 수련원? 네. 어차피 그 통합농민혁명 기념관도 거의 뭐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세세하게 뭐 에어컨 4시간 사용할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학생 수련원에 살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네. 학생 수련원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번 토론회는 논문 발표가 아니고 말 그대로 토론회입니다. 근데 그 토론회가 학술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조 발표는 김지영 선생님이 보충교 독립운동 역사 활용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탁 선생님은 정읍이 이제 동학, 그 다음에 강증산, 보충교가 이어지는 사상적으로나 또 운동사적으로나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정읍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철 선생님께서는 보충교 11전 보건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관해서 이 PPT로 하시면 됩니다. 한 PPT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이렇게 시간 정도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 중원대학교 부총장인 김철수 교수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유적지 개발 사례를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윤상 이사장님 또 보청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회장님께서는 동학 보청교 차인력 연계 기념사업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순진리 여주본부도장 그 김욱
경호부장님께서 이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제 증산 선생님 탄강기를 성역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좀 발표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으로서 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연구위원인 홍동현 박사가 오십니다.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재현 박사님이 토론은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김재현 선생님 대신 들어가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일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연구되어 왔고, 또 책도 나왔고, 박사학위 논문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정읍이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정읍 시의 시장이나 또는 시의 의원들에게 무언의 항의와 같은 학술 토론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으시죠? 다음은 그 내년도 이제 학술대회거든요. 내년도는 그 배분화산과 관련된 그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방용 교수님께서 기획을 하실 거예요. 추진도 이제 김방용 교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 8월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만나서 여기 기획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곡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민사입니다. 오늘 그 9월 28일 날 실시하는 학술 대회를 맞이해서 기획을 마련하는 워크숍 자리, 그리고 고청주 독립운동 등기 박사를 위해서 저희 월곡회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전에도 우리 안성 박사님하고 여기 함양을 방문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고청제를 저희들도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더욱더 우리 노령역사 문화연구원 우리 김 교수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안상 박사님께서 뭐 월곡회에 많이 뭐 신세도 지급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린 건 없고, 역시 오늘 느끼는 건데 이건 서로가 이 보천교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또 워크숍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요번에 그 9월 28일 날 하는 이거는 저는 그 이 안상 박사님한테 그 안을 받고 그 전에 학술대회 그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토론적이고 좀 더 자유롭게 쌍방향이 이 학술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저도 여기 뭐 발표 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좀 상당히 많이 부담도 가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대회가 아주 뜻깊고 좋은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곡회는 그동안 여기 지금 계시는 안상 박사님하고 김재영 박사님을 저희 월곡회의 학술 자문위원을 모시고 그동안 해왔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의 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안면도 노령서 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들도 안면도 많으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뭐 그렇게 서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좋은 유대가 강화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보충교 독립운동 연구에 더욱더 알찬 결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제가 우리 월곡회 교원님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해나 대표를 소개합니다. 오해나 대표는 부안미래연구소 회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월곡회 같이 일하고 있는 아주 참신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진경 약사님은 오해나 어머니십니다. 네. 우리 저 후암에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정들여 왔고, 후암을 위해서 많이 도움도 가졌고, 또 이렇게 먼 길마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성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진경 약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용수 이사님이십니다. 시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저 여성 이사님으로서 아주 열성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저 월곡회가 운영하는데 아주 어떤 축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수 이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경무 교감 선생님, 저 남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박경무 교감 선생님이신데 아주 뭐 주곡도 만들어서 선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월곡 회원들한테 많은 정을 주시고 또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박병무 교감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또 이창서 지금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저하고 부천에서 같이 사는데 같이 친구 모양으로 또 우리 또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 월곡회를 위해서 많은 또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는데 우리 저 이창서 이사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준생 교수님, 네, 여수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뭐 저 집사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 여수에서 먼 길 마다 않고 우리 월곡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전중생 회원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한윤자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다음에 계시는 분은 저 신영희 이사님, 네, 저 이창서 이사님 부인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저 강영일 이사님, 일꾼이십니다. 네.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때 겁이 납니다. 회원님, 네, 우리 강선영 회원님, 저기 지금 저 건축 시공기술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공기술사 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인천에서 인천하고 분당에서 하겠어요. 예. 아, 서울에서 하다가 지금 자리를 좀 옮겨졌어요. 그 남편은 정경호 씨라고 그때 집사도 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요즘 일 나가 계셔가지고 이거 나왔습니다. 아, 정훈이 그리고 저기 박수옥 우리 총정원장이 뭐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인사 그냥 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저 김상태 작가님, 네, 인사하시죠. 수사 때문에 빠지지 않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십니다. 좀 더 많이 와서
같이 돈독하게 좀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오신다고 그러다가 또 몇 번 또 못 오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와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보총교의 최고 어르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산에 사시니까 저희가 자주 못 뵙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이렇게 연구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탁 박사님 잘 아시죠? 김탁 선생님 사상을 연구하신 독보적인 그 다음에 충남대 철학과 김광명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주말에 김방용 교수님은 그 한우스님 그때 저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잘들 아실 겁니다. 한국 불교 철학 또 신정교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호 선생님은 전국에서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향토사. 특히 이제 이 절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사하신 분입니다. 이준호 선생님 글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고광석 선생님은 사실상 우리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의 사실 뭐 이사님이시라는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다 맡으셔요. 오광석 이사님, 그 아드님이 육군사관학 쪽이십니다. 대학 쪽.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욱 박사님, 지금 목포대에 계시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독보적이죠. 그다음에 박정철 선생님 전업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퇴임 이후에 양봉을 하십니다. 그 양봉 기술이 탁월해요. 또 이번에 우리 보총교 11전 관련 공모사 관련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양봉도 그렇지만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박정철 선생님. 그 다음에 홍진영 선생님은 전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십니다. 시인이시고 또 공직에도 계시고요. 박수 한번. 유형균 박사님은 그 고창입니다. 고창인데 대전에서 오랫동안에 문화재 발굴을 하셨고 지금도 문화재 발굴 법인의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유영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신태중 선생님 어저께 아침에 그 답사를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또 그 답사에 빠진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사실은 저희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분인데 우리 이제 연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연구위원 한번 하시렵니까? 아무튼 그 선운산 주경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주경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김재영 선생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셨는데 김재영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냈어요. 김재영의 역사사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국에서 수년간 인문학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 준비하는 원고들을 모아서 이게 서울에서 유명한 역사책 출판사입니다. 선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월곡 기념사 앞에서 직접 이사님이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나눠준다 해가지고 김정 선생님이 다 그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 김정 선생님 정말 이 책 보고 저 놀랐어요. 역사는 암기가 아니라 사색이다라는 이야기 저 놀랬고요. 또 여기에 보면 보총교에 관한 이야기 또
정읍에서 안중근에 관한 이야기, 또 뭐 여기 동학국민혁명에 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흘려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깊이 있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강의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강의에 활용하고 합니다. 이 21쪽에 보면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단법인 후한미래연구소 고 차길진 이사장님은 문화가 종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전에 강조했다.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력 경무관은 아들이다.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도 저는 상당히 와닿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깊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울림도 있어요. 이 사실은 뭐 역사 상식이지만 울림이 있어요. 상당히 그분의 애틋한 정신도 녹아 있습니다. 노력! 월거!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시간 됐다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우리 이윤사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들 가시고 이렇게 해산합시다. 진짜 요번에 1박 2일 이 함양 이렇게 모임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인연을 가지고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안우상 박사님, 또 우리 김상욱 선생님,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박경철 선생님, 또 홍진영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다 기억을 하시네요. 호강석 선생님, 신태준 선생님, 이진우 선생님, 그 사모님, 참 이게 어떤 누가 맺어주려고 해도 맺을 수 없는 인연인데 우리 월곡회와 노영역사문화원이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돈독히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연구 목표들이 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기 오셨는데 유원영 선생님, 유형준 선생님,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힘을 합치고 또 우리가 열의를 다
열성을 다 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저 앞으로 이거보다 오늘보다도 더 좋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광석 사모님이신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